오늘은 단순한 음악 이야기를 넘어서 한 사람의 가수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문화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현상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가수가 학술대회 주제가 된다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는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래 잘하고 인기 많은 가수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름하여 임영웅 현상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6.1%. 이게 2021년에 KBS에서 했던 단독 콘서트 시청률인데 요즘 시대의 음악 프로그램, 그것도 한 가수의 단독쇼가 이런 시청률을 기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자, 그럼 이 엄청난 현상의 중심에 서 있는 임영웅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요? 그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그의 스토리를 알아야 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공이 정말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시작해서 아침마당을 거쳐 그리고 대망의 미스터트롯 우승까지 정말 차근차근 전 국민이 다 아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팬들을 쌓아온 거죠. 이 말이 참 인상 깊지 않나요? 방송에 나와서 저는 현재 군고구마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 이런 소탈함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을 숨기지 않는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둔 큰 성공이 사람들에게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음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임영웅 씨의 음악의 매력, 그 핵심에는 바로 이 발라드라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랄까, 발라드의 그 애절함하고 트로트의 구수한 가락을 정말 절묘하게 섞어 놓은 거죠. 전문가들은 그럼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볼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공통적으로 안정감을 꼽아요. 막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게 그러면서도 힘있게 가사를 전달한다는 거죠. 저음은 풍부하고 고음은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인 대형 공연장에서도 라이브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임영웅 현상은 임영웅이라는 가수 한 명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이 현상을 완성하는 나머지 반쪽, 바로 그의 팬덤, 영웅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K-팝 아이돌 팬덤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영웅시대는요, 주 연령층이 주로 4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활동의 초점도 단순히 우리 가수를 응원하는 걸 넘어서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맞춰져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전까지는 문화생활의 주역이라기보다는 좀 뒤에 물러나 있던 세대였잖아요. 이분들에게 영웅시대라는 팬덤 활동이 사회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 거예요.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모여서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요. 스스로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첫걸음이 바로 디지털 세상에 뛰어든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웅을 응원하려면 온라인 투표도 해야 하고 음원 스트리밍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자식들, 손주들한테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든 거예요.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이른바 덕후교실 같은 걸 전국적으로 열면서 스스로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간 거죠.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요. 한 60대 팬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심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증 약봉지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치유를 받으셨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 계신 희귀병 환우팬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깊은 절망에 빠졌던 분이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사연도 있죠. 임영웅 씨 본인도 콘서트에서 어르신 팬들을 위해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3배나 더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챙기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게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는 교감인 거죠. 이 선한 영향력이 실제 돈으로도 나타나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적인 예로 임영웅 씨가 참여했던 한 자선 축구 경기 하나에서 모인 기부금만 12억 원이 넘었어요. 사실 임영웅 씨가 데뷔 초부터 꾸준히 조용히 기부를 해왔거든요. 이걸 본받아서 팬덤인 영웅시대도
자발적으로 기부 릴레이를 펼치는 거예요. 수혜 이웃 돕기, 연탄 나눔 봉사 등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요. 가수의 선행이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팬들은 그 선행을 더 크게 사회로 확산시키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임영웅 현상은 단순히 한 스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 거죠. 첫째, 고생 끝에 성공했다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가진 아티스트. 둘째, 이전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팬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이 만나서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긍정적인 시너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강력한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팬덤의 새로운 미래가 아닐까요? 단순히 앨범을 몇 장 팔고 콘서트를 얼마나 채우느냐가 영향력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 임영웅 현상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